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80년대 중반에 쭉 키워봤었던 귤나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귤나무를 여러분들께 반려식물로 소개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이것을 반려식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 이유라면 두툼한 꽃잎이 보기가 좋고 꽃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향기가 특별히 좋습니다. 오페라의 그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란 그 오페라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향이 특별히 좋죠. 그리고 삭막한 겨울에 이렇게 보기 좋은 열매가 겨우 내내 달려서 눈을 즐겁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맛까지 좋으니까,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움, 향기, 그 다음에 열매의 아름다움, 열매의 맛. 이 네 가지를 선물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그 장점 때문에 이 귤나무가 응애라는 병충해에 특히 좀 많이 시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병충해를 방지하면서 충분히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제가 밖에서 그 화분에 키웠던 거를 온실에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염려가 되는 거는 이 귤이 여름에 여기 온도가 한 37, 8도,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온도를 어떻게 견뎌줄지 이 부분하고 통풍이 밖에만큼 원만하지 않아서 그 응애가 좀 염려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 달리는 식물은 특히 직사광선 많은 그 광량이 필요한데 그 광량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화분에 있던 거를 이렇게 온실에 옮겨 놓고 내년 1년, 2년, 한 3년 정도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이 귤은 제주도, 일본, 북아메리카의 남쪽, 그 카프카스 지역, 흑해, 지중해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다 따뜻한 지역이죠. 그래서 내한성이 약해서 영하 2, 3도 정도 어떤 품종의 경우는 영하 7, 8도까지도 견딘다고 그러는데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귤은 물을 아주 좋아해서 관수 주기가 짧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양토에 펄라이트 등을 좀 더 섞어서 특별히 배수를 개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좋아해서 자주 주는데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면 늘 그 화분의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통기성이 나빠서 뿌리 호흡에 그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장을 주면 뿌리가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를 개선한 흙을 화분 흙으로 쓰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귤나무는 왕성하게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분이 좀 다소 큰 게 좋습니다. 보통 관상식물은 식물보다 분이 약간 작아야 이게 이제 좀 단단해 보이고 아름다운데 귤나무처럼 이렇게 열매 맺는 거는 분을 좀 다소 큰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물 주기를 아까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며칠에 한 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라는 곳의 습도, 바람, 화분 크기와 나무 크기의 비율, 배양토 등 그 성질에 따라서 분내 수분의 증발 속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여름에는 뭐 매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설명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귤나무를 골탕 먹이기 십상입니다. 해서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면 과연 이분의 다른 설명까지도 그 의심이 가요. 나무를 키워보고 이런 말을 하나 뭐 이런 거죠. 해서 이 물주기는 특별히 나름대로 감각을 갖고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생식물과 물을 특별히 좋아하는 식물이 아닌 다음에는 습한 것보다는 다소 건조하게 키우는 게 식물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는 키워보면 아세요.
실패를 안 하시려면 그 습한 거보다는 그냥 다소 건조하게 그냥 키우시면 아주 특등으로 상작의 식물을 키울 수는 없지만 그 취미가들이 평균적으로 즐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성장을 해줍니다. 물 주는 시기를 이제 알아맞혀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화분에 흙이 물 줬을 때 이렇게 촉촉하죠. 근데 하루나 이틀 이렇게 지나면 표피가 뽀얗게 약간 마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손톱으로 살살 파봅니다. 살짝 파보면 습기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주든가 아니면 불안하면 그때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 배수구까지 물이 충분히 흘러나올 만큼 주면 그 물로 인해서 안에 있는 그 신선하지 못한 공기가 그 물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고 물이 빠져나오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화분 흙 속에 대체되기 때문에 뿌리 호흡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시고요. 이 물주기에 대한 거는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 꽃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물에 대한 그 관수 감각은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화분이 있으면 그때 화분을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상세히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식물은 거의 대부분 햇볕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밖에다 내놓고 하루 종일 햇볕을 쬐주세요. 그래야 광합성을 통한 영양분 축적이 많이 돼서 꽃도 많이 피우고 열매도 튼실하게 이렇게 달려줍니다. 당연히 거름도 잘 주셔야 됩니다. 앞서 동백꽃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귤나무 위에 그 유박, 그 경관 유박 덩이를 몇 개 올려놓으시든가 아니면 퇴비를 위에 좀 깔아주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종합 영양제 하이퍼넥스나 폭살 같은 거 2000배를 해서 성장 시기에 이때 물 줄 때 몇 개 해서 주시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꽃은 5월에서 6월 흰꽃이 피는데 이때 진짜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렌지 꽃이 그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코에 들어올 때 참 향이 좋습니다. 그 향 때문에 사실은 저도 키웠고요. 이게 이제 열매를 맺는데 개수가 많으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섞어주시는 게 좋겠죠. 아까 그 이런 많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 하나가 응애나 진딧물 피해가 좀 극성을 부린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과일은 그 자체가 달잖아요. 배도 그렇고 귤도 그렇고. 그래서 배나무도 키워보면 응애나 진드물 같은 이런 병충해가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그 즙액이 당도가 있으니까 이 응애나 진드물 같은 게 그 병들 벌레들도 이 빨아먹으러 개미도 그렇고 많이 모여듭니다. 결국은 이 단맛을 갖고 응애나 진딧물서부터 새까지 사람까지 단맛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과일나무는 통풍이 중요해요. 통풍이 불량하면 당연히 이제 응애나 진딧물이 생기고 그래서 그 가지가 왕성하게 이렇게 우붓하게 나와 있으면 속의 가지를 잘 정리해줘서 바람이 속에까지 이렇게 닿게 하고 햇볕도 그 속에 있는 잎에도 골고루 닿게 해서 최대한 그 통풍을 개선하고 햇빛도 많이 골고루 비치게 해주는 게 방법입니다. 응애나 진딧물이 생길 때는 가정에서 이제 취미로 하실 경우는 꽃집에 가서 이렇게 그 스프레이기를 사다가 그 농약을 천연 성분의 농약제가 있어요. 살충제 그걸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많은
귤의 병충해 방제만 하시면 향, 꽃,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귤, 이 네 가지를 다 즐길 수 있어서 오늘은 그 귤나무 재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